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리얼미터가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7%에 그쳤답니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치라네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등장했던 국민의당 있죠?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당보다도 지지율이 이제 더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정당 투표를 할 때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6%만이 정의당을 지지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또 국민의당보다는 더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의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요, 비례대표 4석을 얻었거든요. 지역선거에서는 2석밖에 못 얻었고, 그래서 지금 6석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지난해 그 4월 달에 그때 패스트트랙, 그걸 그렇게 길을 쓰고 주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비례정당 되겠다는 겁니다. 비례의석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의 안정의석을 갖게 되면 우리 정의당은 앞으로도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심상정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법안 바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먹기를 한 거죠. 공수처를 주고 이쪽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군소정당들한테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먹도록 하는 제도였거든요. 나중에 그게 좀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마지막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때는 많이 이제 변색이 되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본래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은 세상에 제1야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를 못한 이런 헌정사에 없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럼 비례대표 전부 잃고 말 거냐? 기껏 몇 석만 건지고 말 거냐? 아니면 우리도 그 비례대표 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만드는 게 미래한국당 아닙니까? 비례전담정당으로 만들었죠. 위성정당. 자,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그거 나쁜 짓이라고 막 비난하고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들도 비례의석을 대부분 넘겨줘야 될 판이니까 자기들도 만들었잖아요.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쪽에는 2개나 만들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만들었죠. 비례전담정당으로. 또 옆에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같은 계통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고비에 이른 거죠. 왜? 경쟁자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경쟁 정당이 막 들어선 거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요. 그만큼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왜? 심상정의 덫에 스스로 걸린 겁니다. 정의당이. 심상정이 짜놓은 그 구도에 갇힌 거죠. 다른 정당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심상정 대표 아마 지금 참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지금요, 정당이 23일 현재로 4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21개 정당이 참여를 했죠, 선거에. 근데 이번에는 최소한 47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합니다. 다들 꿈은 있죠.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만 넘기면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비례대표 의석. 웬만하면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국회의석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꿈꾸지 못할 테니까 어쨌든 3%는 넘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선거에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번에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왜 투표용지 샘플이라면서 갖고 와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1m 넘는 걸, 1m 30cm가 되는 걸. 왜 그랬냐면, 이제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한 칸 사이, 한 칸이 여기 폭이 1.3cm라네요. 그러면 100개 정당이면 1m 30cm 되는 거죠. 근데 47개 정당이니까 61cm가 되는 겁니다. 그거만, 그 칸만 다 하면. 거기다가 이제 맨 위에다가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비례대표 선거
뭐 투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 밑에는 투표 확인 이런 그 확인관 이래가지고 이제 또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그런 난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위아래 다 합치면 최소한 65cm가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선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를. 우리는 이제 투표장에 가면 그 65cm나 되는 그 투표용지 들고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역 후보에 대한 그 투표용지는 따로 갖고 가고. 결국은 말이죠. 정의당한테 손해를 볼 그런 협상을 왜 기어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스스로가 지금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꾀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심상정 대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정의당 자체가 지금 말이죠. 그 덫에 걸려가지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예측도 못할 그런 상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6석이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겠죠. 정당이 받는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배분하자는 그건 정의로운 일 아니냐. 그게 왜 나쁘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그걸 노려가지고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정당들이 나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요.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 같으면 그게 정의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상권 분립이에요. 대통령 따로 있어요. 행정부는 따로 있습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여기는 의회예요. 만약에 여기서 정당이 득표한 비율대로 의석을 다 나눠줘야 된다면 대통령 41% 득표해서 대통령 됐으면 권한, 권력도 41%만 행사해야죠. 거기는 왜 100%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래 제도의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라든지 심지어 의원 내각제는 영국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비례대표제 말이죠. 1963년에요. 그때 제6대 총선 때죠. 당시에 5.16을 일으켰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쪽에서 정당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1972년 유신되면서 없어졌죠. 그 정당들은 그게 왜 정당들 자기 몫이라 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고집하고 생기는 겁니다. 왜?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치는요. 뭐가 정치냐. 옛날에 공자는 2500년 전의 공자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정자, 정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자, 정야. 정치란 것은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 올바르게 행해져야 그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발라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올바르게 하자면 마음을 올바르게 써야죠. 상대편 경쟁 상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나만 살겠다. 이건 올바른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가 말하자면 정치 파트너들인데 내 파트너를 죽여버리고 나 혼자 정치를 해요? 그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이번에는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정치 이래만 안 된다는 거. 뉘우쳐야죠.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 뭐 지도부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로 써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마음을 바로 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